안녕하세요. 김유엽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20억 집값은 2000년 혹은 2010년 이후 얼마에서 오른 가격일까요? 20년 만에 1.5억 아파트가 20억으로 올랐습니다. 엄청나죠? 또 10년 만에 5억 이내의 아파트가 20억 아파트가 된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지방의 경우는 평당 1천만 원이 채 되지 않던 아파트가 10년 만에 5배 이상 폭등한 아파트도 질비한데, 이처럼 부동산 불로소득 성장의 결과 서울 집값이 당당하게 홍콩 다음으로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수만 개의 도시 중에서 2등. 그렇다면 과연 20억 아파트가 7억이 된다는 말은 허무맹랑한 소리일까요? 10에서 20평대 아파트가 저평가라는 사실을 또 알려드리면서 오늘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을 주목! 20억 아파트 7억 대폭락 온다. 보시면 탐욕에 눈먼 국민들, 지금 누군가가 막 조종하고 있어요. 이거 그 누군가라고는 말 안 할게요. 여기 보세요. 자, 신문 보면서 이거 다 거짓 신문이죠. 완전히 진실이란 없는 신문이에요. 언론사가 진실 천만에요. 근데 거기에 막 이렇게 딱 보고 있네요. 자, 어떻게 하면 열심히 일을 할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불로소득으로 땡 잡을까? 자, 지금 탐욕에 눈먼 국민들, 바로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존재에 대해서. 20억 아파트 7억 대폭락 온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볼게요. 20평대, 30평대, 40평대가 있고요. 여러분들 2013년 수도권의 구축, 그리고 2017년에 수도권 구축을 얘기할게요. 시축은 너무 비싸요 지금. 그 다음에 현재 수도권 구축 예를 들어 볼게요. 자, 2013년 바닥장에 20평대 2억, 30평대 3억, 40평대 3.5억밖에 안 했어요. 근데 한 4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는 막 이게 2017년 이때면 소형 인기가 많았어요. 아시죠? 보면 2.8억, 30평대 4억, 40평대 5억.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중대형이 좀 저평가, 이거 지금 파랗게 친 게 저평가라는 뜻이에요. 저평가. 20평대는 저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집값이 계속 뛰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덧 20평대는 별로 안 올라가고 30평대가 뛰기 시작해요. 또 30평대가 뛰니까 40평대, 50평대 대형이 날아가기 시작해요. 바로 이렇게 중대형이 더 많이 뛰는, 이게 바로 부동산의 끝물이에요. 끝물. 자, 보세요. 실질적으로 현재 2020년 현재 수도권 구축 예시에 지금 4억밖에 안 해요. 물론 지역마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이래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다니면 아실 거예요. 근데 10평대는 더 저평가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6.5억 30평대, 40평대 8억. 아까하고 비교했을 때 솔직히 20평대가 4억인데 30평대가 6.5억. 이거 누가 봐도 거품이 누굽니까? 예, 볼 것도 없어요. 이것은 이제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 지금 사례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잡아야 할 것은 바로 이거다. 이걸 강조하려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자, 이때는 전체가 저평가였는데 2017년에는 20평대가 고평가였지만 지금은 20평대 또는 10평대가 저평가다. 왜 저평가가 되냐면 임대주택 사업, 아파트 폐지했잖아요. 주로 작은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영향이 있어요. 다주택 매물이 소형이 더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망이 밝은 게 소형이에요. 집값 결국 대세하락, 폭망한다. 여러분들은 올 겨울에 떨어질 것으로 판단합니까? 올라갈 것으로 판단합니까? 지금 판단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 쉬워요. 볼 것도 없이 지금 안타깝지만 올 겨울은 폭등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걸로 갈 거예요. 네모박스. 얼마 전만 해도 위에 것을 예측을 했는데 지방 집값 잡지 않고 아예 정부 대책은 무대책이고, 거기서 무슨 집값이 떨어지겠어요. 당연히 올라가죠. 여기 보세요. 서울 수도권 겨울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좀 걱정도 해요. 뭐 소형만 뛴다는 게 아니라 다 뛸 거예요. 정부 부동산 대책, 이제 결국은 많이 올라간 다음에 뭔가 또 하나 터뜨리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자, 보라색 보합 유지합니다. 결국 이걸로 인해서 이제 빠지기는 할 것 같아요. 서울 수도권 하반기에는 이제 추락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너무 많이 뛰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대선 전후로 해가지고 부동산 대세 하락, 빠르면 내년 하반기 또는 뭐 봄에 될 수도 있어요. 늦으면 2022년. 결국
이제는 올라가도 2년 비과세까지 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코스가 크다. 그런데 이제 여기 뭐 겨울에 하락했다가 하반기에 상승했다가 정책이 나와서 결국 내년부터 떨어진다. 이 케이스는 이미 물 건너갔어요. 자, 그러면 확실한 부동산 대책. 솔직히 정부가 웬만한 대책, 과거에 24번의 대책 내놔갖고는 이건 도움도 안 돼요. 이걸 해야 돼, 이거. 전국 단위의 조정지역을 때려버려야 돼, 아예. 물론 시골 이런 데는 좀 이제 예외를 들 수 있더라도.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이것도 찔끔찔끔 해갖고는 안 돼요, 아예. 왜냐하면 지금 조정지역하고 투기지역은 안 잡히는 이유가 뭐예요? 개나거리나 이제 다 조정지역 투기지역이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다릅니다. 이거는 실거주 안 하면 난리 나요. 갭투자하고 완전 전멸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값 폭락해요. 자, 그 다음에 9억에서 12억 대출금지. 이제 와서 집 사겠다고 막 대출, 왜 우리만 대출금지 하냐 언론은 막 그러는데 일단은 집값은 자꾸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갭투자 이익 환수, 이거 아주 중요해요. 갭투자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 지금까지도 24번의 대책에서 갭투자 대책은 제로. 진짜 엿먹어라 이거네요. 제로. 그래 놓고 뭐 집 잡는다고. 집 잡을 의지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다주택은 이제 보유세, 종부세, 누진세 이거 때려버려야 돼요. 보유와 종부세에 대해서 누진세 때려버려야 돼요. 임대주택 사업 매물을 또 유도해야겠죠. 그렇다면 2021년 시기별로 지역별로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아주 중요한 사항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반복되는 것 같지만 뭐 이게 거의 시나리오는 유력하니까. 자, 먼저 2021년 그러면 내년에 시기별로 일단 겨울이 어떠냐가 제일 중요하죠. 1월, 3월 이거 상승 정도가 아니라 폭등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미 이제 역사적 신고가 찍으면서 갈 거예요. 그냥 신고가가 아니라 불장입니다. 겨울만 놓고 보면 현재 흐름 그대로 이어가고 확률이 아주 높고요. 폭등이 예상된다. 그런데 이제 좀 6월 달까지 좀 확대시켜. 그래갖고 6월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거는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왜? 선거도 있고 또 정부가 도중에 대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겨울은 확실히 올라가는데 정부 정책 나오면 상승폭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이제 2021년 내내 상승한다. 이 경우는 아예 그냥 집값 잡을 의지가 아예 없는 거죠, 이제. 상승 후에 하반기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결국 또 정책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락이 되거나 보합 이렇게 전환되겠죠. 결국 내년 겨울만 올라갈 확률이 아주 일단은 제일 크고요. 상반기도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하반기는 보합이나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커요. 좀 안타까운데 내년 상반기에 좀 집값이 떨어져줘야 하는데 일단 상반기까지는 끝물이든 어쨌든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주시해야 돼요. 이건 뭐 확률적으로 아주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1년 그러면 지역별로 좀 알아보자. 지역별로. 상승폭이 어디가 제일 클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7년 동안 물론 지방하고 좀 약간 사이클은 다른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상승했던 곳이 바로 강남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서울입니다. 세 번째가 신도시입니다. 네 번째가 경기도입니다. 다섯 번째가 광역시입니다. 여섯 번째가 지방 중소도시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여섯 번째부터 많이 올라가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섯 번째부터 뛰고 있지 않아요? 많이? 그 전에 많이 뛰었던 서울은 별로 안 가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여기 보시면 자, 결국 지방, 경기, 서울 순서대로 다 뛰는데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현재 흐름 지금 현재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방이 제일 많이 뛰고 있어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폭등이 예상됩니다. 다만 이제 지방도 광역시도 너무 많이 뛴 것들은 별로 안 가요. 제가 말한 것은 안 뛴 것들이 간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덜 갔던 것들. 주로 구축이라든가 뭐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곳들이 많이 가겠죠. 자, 이제 이럴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6개월 내내 만약 올라간다. 뭐 겨울만 뛰는 게 아니라 좀 더 뛴다. 그러면 상승폭이 역전될 수도 있어요. 왜? 지방이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거품이 심해진 거야. 그러면 서울, 경기, 지방 순서로 갈 수도 있습니다. 3월 기점으로 수도권 상승이 확대된다 이 말이에요. 봄까지 뛰게 되면 우선은 일단 이 순서로 가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승폭이 계속 커지게 되면 전국 집값은 비슷하게 다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3개월 이상 상승하면 아무튼 상승폭이 이제 점점 처음에 지방이 많이 뛰었다가 이제 수도권이 따라잡았다가 이제 비슷해진다 이거예요. 물론 정부 정책이 꽝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책이 나오면 확 추락하겠죠. 자, 이것이 올라가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올라가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직도 20평대, 10평대 뭐 어디가 됐든지 무주택자 여러분들은 잡는 것도 생각을 하시라 이거예요. 무작정 폭락장만 기다리지 마시고. 자, 여기 보자고요. 얼마나 폭락했냐. 2025년 70% 대폭락 아파트가 속출했습니다. 개포주공 7단지 34평 뭐 15억짜리가 7억이 돼가지고 55% 폭락. 도곡동 렉슬 16억짜리가 8억이 돼서 50% 폭락. 자, 분당구 순회동 10억짜리가 5억으로 돼갖고 50% 폭락. 주엽동 문제 17단지 11억이 5억이 돼서 55% 폭락. 지금 이거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요 50%는 그냥 평균치야, 평균치. 대형들이 70%까지 떨어진 것들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제 말이 거짓말이지 KB 시세의 과거 시세를 한번 보세요.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시세보다 이게 실거래가보다 실질적으로 더 빠질 수 있는 게 거래가 안 돼 버리잖아요. 주로 하락장에는 폭락장에는 1층 기준인 그 하한가 밑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더 빠지는 거야 생각보다. 상승할 때는 그냥 상한가 위에 한참 위 매도 호가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또 반대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정리해 보면 무조건 저가 아파트만 잡아라. 이건 맞습니다. 고가, 중가, 저가 있으면 얘를 잡아라 이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자, 보면 이제 고가 아파트 2013년 6억이었던 게 2020년 현재 15억이 된 거예요. 4억이었던 것은 10억이 됐어요. 진짜 많이 뛴 거 아니나요? 이거 서울 기준입니다. 자, 2억짜리는 5억으로 뛰었어요. 다 뛰었지만 일단 금액 자체가 많이 뛴 고가 아파트가 위험하다. 그러면 이제 21년에 만약에 이제 확률적으로 지금 올 겨울 뛸 확률이 이제 더 높으니까 18억을 지금 예상을 합니다. 15억짜리가 뛰면 이 정도 가볍게 가죠. 그렇지만 결국은 10억으로 무너질 거예요. 10억 이하로 무너질 거예요. 10억 이하로. 엄청나게 추락하죠. 이 2021년에 뭐 10억짜리 아파트가 12억으로 설령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7억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크고 5억짜리가 6.5억으로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결국은 4억 이하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가 아파트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상대적으로 저가 아파트는 그래도 덜 떨어지고 황금성도 있잖아요. 자, 이제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상투에 잡으면 대폭락 난리 나는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아파트 별로 안 올라가는 아파트 세대수가 좀 많은 이런 뭐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이런 것들은 잡아라. 그런데 겨울만 기다리면 안 돼요. 더 뛴다고 했어요 분명히. 물론 아예 그냥 3, 4년 기다리면 모를까. 그래도 저가 아파트를 뭐 그렇게까지 오래까지 기다려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좀 자본금이 있다면 잡아도 돼요. 근데 이제 고가 아파트들, 웬만한 것들 또는 비싼 아파트들, 많이 뛰는 아파트들 이런 것들은 설령 겨울에 뛴다고 하더라도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라. 무조건 잡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건 바이 건으로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위험한 거 맞아요. 왜? 대폭락장이 기다리니까. 자, 이거 보면 2021년 올 겨울에 지금 이제 샀든 또는 가지고 있든 아마 1억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누가? 서울 9.5억짜리 평균치가 지금 현재 매입을 하면 1억은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떨어질 가능성보다 겨울에 한 3개월 동안 1억은 더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수익 그런데 이제 2천에서 1억 정도. 왜? 뭐 1년 이내에 팔면 여러분들 얼마인지 아시죠? 70% 60% 이렇게 세금이 나가잖아 양도세. 그렇게라도 던진다면 뭐 이렇게. 그다음 2억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능성 아주 낮아요. 2억은 뛸 수 있는데 2년 동안 뛴다 앞으로. 이건 좀 쉽지는 않아요. 자, 2년 뛰면 비과세를 채울 수 있죠. 실거주 하게 되면. 그러면 오른 다음에 팔아버리면 되니까 그것은 성공입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것은 2년 동안 이렇게 단타치고 빠져나올 만큼 올라간다. 보장 못해요. 1년은 뛸 가능성이 높아요. 내년에는. 내년에는 1년이 뛸지 뭐 6개월 뛸지 그것도 변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2년이 더 올라간다. 선거도 있고 앞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데 코로나로 정말 심각해져 가지고 그런 상황이라면 또 올라갈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져 갖고 경제가 마비돼 가서 금융위기가 터져버리면 역현상이 벌어지겠죠. 집값 폭락하겠죠. 그때는 또. 자, 이제 이때는 순수익 5천에서 2억. 2억 다 벌 수도 있겠죠. 이제 올라가면. 근데 확률이 낮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내년부터 2021년에서 2022년 중으로 1억이 하락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러면 순수익은 마이너스 1억이 되죠. 이제 1년 하락된 다음에 매수하게 되면 일단 1억
싸게 잡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올라가잖아요. 집값은 이렇게 먼 훗날 올라가기 때문에 6억 정도 벌겠죠. 그 다음에 이제 2억 하락. 2년 정도 지나면 아마 2022년, 23년 사이에 2억 정도 떨어질 거예요. 9.5억짜리가. 그럼 이 사람은 순수익은 자 이제 이때 잡은 사람들 마이너스 이제 2억이 하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2억 하락 이때 잡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2년 하락한 다음에 매수한 사람들은 플러스 6억이 돼요. 그 다음에 3억 하락은 3년 하락이겠죠. 2023, 24년. 순수익은 마이너스 4억. 이제 점점 커져요. 단순하게 2억, 3억이 아니라 이것 때는 막 부대 비용이 이제 들어가니까 더 많이 빠지겠죠. 3년 하락할 때 잡으면 플러스 7억까지 벌 수 있어요. 정말 무서워요. 자, 그 다음에 9억 5점짜리가 3년 하락하면 이렇게 벌 수 있다고요. 한 7, 8년 기다리면. 그 다음에 4억 하락은 2022년에서 2025년 순수익은 거의 5억. 이제 지금 잡은 사람들은 마이너스 5억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때 잡는 사람들은 바닥에서 잡으면 거의 플러스 8억까지 벌 수 있다. 누구를? 9.5억짜리를 잡으면. 이건 예상 시나리오긴 하지만 거의 유력합니다. 유력해요. 다만 이제 1년 더 줄이냐 2년 더 줄이냐 뭐 1년 더 빠지느냐 이 어떤 변수만 있는 거지 대세 하락장은 이 코스예요. 자 이제 집값 세계 거품 2위입니다. 서울 망했다. 수만 개 도시 중에서 2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홍콩 여기 써있죠. 자랑스럽게 1등. 그 다음에 서울 탁 찍혔죠. 싱가폴도 제껴버렸어요. 아예 도시국가인.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보다 선진국 도시들 많잖아. 자, 이건 지금 절대 가격이에요. 절대 가격. 그러니까 뭐 GDP를 감하는 가격이 아니라 그냥 가격 샀을 때 서울이 2위라고요. 그렇다고 서울 3만 달러,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달러인데 대부분 선진국 6만, 심지어는 10만 달러예요. 자, OECD 국가에서도 거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데 그 지금 6만, 7만, 8만, 뭐 9만, 10만 다 제꼈다는 뜻이에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니나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여기 보시면 5년간 하락한 이 파란색 쭉 있죠. 이게 실제로 이제 까만색은 올라갔거나 보합이고 파란 게 떨어진 건데 줄줄이 사탕으로 빠졌죠. 이거 이제 지금 여기 계속 올라갔잖아. 2018년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19년, 20년까지 뛰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뛰었다면 이제 또 하락장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분은 10년, 20년 이렇게 뛰지 않아요. 절대로. 과거 패턴도 제가 그랬잖아요. 91, 97, 그 다음에 2003, 2010 이렇게 해서 2년에서 3년 빠졌다고 했잖아요. 각 그 네 번에 걸쳐서 1년 빠진 게 아니에요. 각각 2년에서 3년. 그리고 이때는 5년이 빠졌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 한다고 하더라도 위험하다고요. 자, 이제 한미일 주택가격이 그냥 답 나오네요. 자, 우리나라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뉴욕, 이게 서울입니다. 이거 서울. 뉴욕은 빨간색. 그 다음에 도쿄. 얘들은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집값 보시면 알겠네요. 이 4억대가 9억 8천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그죠? 이제 10억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 1월이면 10억 넘어갈 것 같은데 서울 중위권 가격이요. 이 추세라면 서울 공시지가 급등. 보유세 최다 40%. 보유세 여기 보세요. 전국 10.37 계속 이렇게 여기서는 3%대에서 오르다가 이제 7% 10% 이게 누진돼 가지고 계속 올라가죠. 이제 서울은 더 뛰었죠. 13.8, 10.89, 11.41. 여기 다주택 보유세에 못 버틴다. 이때는 아직은 버텨요. 내년, 내후년 천문학적으로 뛸 겁니다. 근데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집값을 빨리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주택은 세게 때려도 된다 이거예요. 누진세까지 때려버리고. 근데 왜 봐주는지 모르겠어요. 봐주는 건 알죠. 세금 더 거두려고 하고 가두리 양식처럼 가둬놓고 집값 주도 성장하겠다는 뜻이죠. 경기 부양책이나 쓰고. 자, 10% 오르는 공시지가 내년 세부담 더 커진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 다 11, 뭐 10% 지역별로도 다 10% 넘어가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과 유동성. 이게 보시면 서울 아파트가 파란색이에요. 쭉쭉 이게 한 1987년부터 무려 거의 3, 40년 그래프인데 계속 이게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근데 이게 유동성, 이게 통화량이 빨간색입니다. 여기까지 치솟았네요. 근데 집값 막 따라가죠. 그래서 지금 갈 거예요. 아마 당분간. 그래서 코로나 생기면 돈 계속 찍어내니까 집값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지는 게 좋고 단기적으로 보면 더 위험해요. 여기 보세요. 보시면 여기까지 올라간 거 보세요. 뭐가? 통화량이. 단기 유동성. M2 통화량이 이만큼 올라갔는데 집값은 떨어졌다가 이제 떨어진 게 아니죠. 이게 0이니까.
별로 이게 좀 축소도 있는 듯 하다가 다시 또 뛰고 있죠. 이게 보이죠, 이거.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따라간다 이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올겨울에는 정부가 강력하게 때리지 않는 한은 무조건 폭등입니다. 자, 이제 전국 아파트 겨울철 폭발적인 거래량.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5년 평균이에요. 여기 이 주황색이 5년 평균인데 지금 초록색 이 선 이게 2018년, 파란색이 2019년. 빨간색 보세요. 빨간색이 압도하고 있죠. 제일 위에서 놀죠. 이거 전국이니까 그래, 전국. 자, 전국 매매 거래량 2020년 보면 2020년에 제일 많이 뛰었습니다. 최근 보세요. 여기 뭐 날아가고 있죠, 또. 그 다음에 1월에서 11월 주택 그냥 그것만 봐도 거래량 보니까 전국으로 따졌을 때 2020년이 최대치입니다. 왜? 지방이 지금 폭등하는 바람에 그래요. 서울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지금 최저치에서 놀고 있어요. 경기도도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거래량. 약간 축소는 됐지만 경기도는 거래량 적은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그러면 2020년 아파트 시장을 이끌었던 선도 지역이 어디냐?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 춘천, 속초, 원주네요. 그 다음에 경기도 고양, 덕양, 파주, 김포. 이거 괜히 이거 저러고 비주정 해놨다가 날라갔네요, 집값이. 그리고 구리, 용인 수지, 용인 기흥, 수원 영통, 팔달, 건선. 그 다음에 오산 많이 뛰었어요. 화성, 인천 연수. 바로 이 정도가 지금 많이 뛰었네요. 그 다음에 충청권을 봤더니 충주, 청주, 흥덕, 청주하고 대전, 세종이 전국 1위네요. 이게 빨갛다 못해. 그냥 시커멓죠. 그 다음에 전주, 그리고 광주 지금 막 뛰고 있고요. 경상도가 문제죠. 창원 날아간 거 보세요. 진주도 빨갛고, 부산 전체적으로 지금 시뻘겋고, 울산, 포항, 대구 지금 난리죠, 난리. 자, 전반적으로 1등에서 20등까지 봤더니 세종이 1등입니다. 압도적 1등. 그리고 경남 창원, 김포, 수원 권선, 오산, 울산 남구, 경남 의창, 용인 기흥, 청주 흥덕, 수원 팔달. 자, 이처럼 쭉 경기도하고 지방이 많이 뛰었죠. 그러니까 2020년의 특징이 뭐냐면 그 전에 앞에서 많이 못 뛰었던 아파트들이 지금 많이 뛰었다. 그럼 이 흐름은 언제까지 이어갈 거냐? 내년 겨울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거 한 번에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 2억짜리가 4억으로 갈 때 2억, 2억 5천, 3억, 3억 5천, 4억 이렇게 안 가요. 2억, 2억 5천 하다가 노는 듯 하다가 한 번에 가버린다고요, 4억을. 그래서 제가 저가 아파트 관심 가지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죠? 7년 동안 못 갔던 게 한 번에 가버려요. 우량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우량주라면 강남 같은 경우는 꾸준히 갔잖아요. 이렇게 꾸준히. 와, 지금 엄청나게 폭발음이 터지네요. 하지만 이제 이거 터진 다음에는 싸늘한 아마 얼음덩어리로 변할 겁니다. 땀 흘려 열심히 돈을 버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불로소득에 눈이 먼 사람들이 떼돈을 움켜잡는데 그런 사실에 부하가 치미네요. 무작정 많이 올랐다고 저평가 아파트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부동산 매매와 투자, 청약에 대하여 유료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1000만 명 부동산의 꿈카페에 들어가서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